자, 2026년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대결의 해가 될 거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기술 전쟁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변화가 아니라 실리콘 대전환, 그러니까 The Great Silicon Rebalance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모든 규칙이 와르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런 시기라는 거죠. 이 거대한 무대 위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이 버티고 서 있고요. 또 우리의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초연료 기업들이 각자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에요. 미래 기술 패권 전체를 건 정말 엄청난 전력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게임에서 최후의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개개인의 삶은 또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지정학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그냥 전자제품 부품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힘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전력 무기가 됐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이 산업 전체를 흔들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시죠. 자, 미국이 먼저 수를 둡니다. 연례 허가제라는 아주 강력한 족쇄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첨단 장비 하나 들이려고 해도 이제 매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기술 업그레이드에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신호죠.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천만에요. 자국산 장비 사용을 강제하고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는 강력한 카드로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중국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에 꼭 필요한 소재, 바로 이 갈륨의 전 세계 생산량 중에 무려 98%를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사실. 이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글로벌 공급망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평평한 갈등은 결국 공장의 대탈출이라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베트남 같은 우회로마저 막으려고 하니까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지도가 가리키는 곳, 바로 인도입니다. 보세요. 삼성전자가 2026년까지 스마트폰 전체 생산량의 무려 4분의 1, 그러니까 1억 800만 대 이상을 인도에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건 그냥 공장 하나 옮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정학적 압력이 실제 비즈니스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다는 아주 선명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대를 바꿔서 이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놓고 벌어지는 건지 그 가장 치열한 격전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의 가장 뜨거운 전쟁터, 단연코 AI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HBM4 메모리 시장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TSMC와 굳건한 동맹을 맺고 AI 메모리캥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주는 턴키 전략으로 이 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AMD 같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한 제안일 수 있거든요. 이 HBM4 경쟁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기술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쉽게 말해서 칩들을 접착제 같은 거 없이 그냥 구리와 구리로 직접 딱 붙여버리는 건데요. 이걸 누가 먼저 완벽하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전쟁만큼이나 치열한 또 하나의 전선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빠른 칩을 만드는 이 나노 공정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기업이 사실상 최첨단 반도체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바로 삼성의 아주 과감한 승부수 때문인데요. 삼성은 경쟁사들이 아직 주저할 때 3나노 공정에서 GA라는 신기술에 세계 최초로 도전했습니다. 이건 뭐랄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미래 기술에 베팅을 한 거죠. 이 경험을 발판 삼아서 이 나노에서는 TSMC를 단숨에 따라잡겠다. 이게 바로 삼성의 큰 그림입니다. 이미 테슬라의 차세대 칩을 따냈고 곧 나올 자사 스마트폰 칩에도 적용해서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각자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세 번째 파트, 바로 한국의 그랜드 전략입니다. 그 야망의 크기를 보여주는 숫자, 바로 360조 원입니다.
360억도 아니고 360조. 정말 감이 잘 안 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이 돈이 전부 용인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데 투입됩니다. 이 거대한 계획을 움직이는 엔진이 바로 K-칩스법입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도록 최대 30%라는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고요.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쏟아부어서 기술 혁신의 불씨를 계속 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다각적인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첫째, 기술로는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둘째, 생산 기지는 인도 등으로 유연하게 옮겨가면서 위험을 분산하고, 셋째,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를 튼튼하게 키우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외교를 통해 기업들이 뛸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치열한 싸움이 끝나고 나면 과연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이후 시장은 아마 크게 두 개로 나뉠 겁니다. HBM4 같은 초고성능 AI 칩 시장은 소수의 기술 강자들이 독식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 올릴 거고요. 반면에 구형 기술인 레거시 칩 시장은 중국의 물량 공세 때문에 그야말로 치킨 게임에 가까운 아주 힘든 가격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네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이제 정치가 기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둘째, 모든 길은 AI로 통합니다. 셋째, 승리의 열쇠는 HBM4와 2나노 기술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나라, 한 공장에서 모든 걸 만들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실리콘 대전환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 이 최첨단 기술이 과연 전 세계를 더 가깝게 연결하는 다리가 될까요? 아니면 서로를 갈라놓는 더 높은 장벽이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